집합의 연산 세 번째, 여집합과 차집합. 전체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배웁니다. 전체 집합을 좀 읽어볼까요?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 U와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주어진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집합에 대해서 문제 자체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체 집합이란 무엇입니까? 전체 집합을 구하세요.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거꾸로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주어지면 전체 집합이라는 게 안 주어지는 문제도 있고 주어지는 문제도 있거든. 전체 집합이라는 게 주어지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그 문제 안에 있는 집합들은 전부 다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집합은 전체 집합의 무조건 부분 집합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전체 집합이 1, 2, 3, 4, 5라고 돼 있어. 그러면 적어도 이 문제 안에 있는 집합들은 전부 다 이 1, 2, 3, 4, 5라는 이 집합의 부분 집합인 거야.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4, 5, 6이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 6이라는 거는 여기에 원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 집합이 만들어지지가 않겠죠. 이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집합이든 전체 집합이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모든 집합들, 나와 있는 모든 집합들은 무조건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X바, X는 4인, X는 4보다 커나 같다라고 되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제시법으로. 아니 4보다 커나 같은 게 얼마나 많은데 4도 일단 있을 거고요. 4.1도 되고요. 4.3도 되고요. 10도 될 거고요. 아니 끝없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중에서 골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집합은 무조건 이렇게 아주 일반적으로 4보다 커나 같은 걸 다 모으는 게 아니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거의 부분 집합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B라는 집합은 단순하게 4, 5 요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전체 집합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전체 집합이라는 게 안 주어지는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주어졌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문제 안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집합들은 무조건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1부터 5까지밖에 없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두 번째, 여집합.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이건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A라는 집합은 무조건 전체 집합에서는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이런 말도 안 써요. 그냥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U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전체 집합은 1, 2, 3, 4, 5 5개가 있는 거고 A라는 집합은 1, 2, 3인 거잖아. 그럼 A의 여집합은 뭐냐면 1, 2, 3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 4하고 5가 남았잖아. 그치? 그것들을 모아주는 거야. 4하고 5 이렇게요. 그러면 요 A에 대해서 요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 A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집합. 이 여자가 나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머지. 나는 쌤 했을 때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몇 명 있어.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데리고 나왔어. 그럼 남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라는 말이 나머지 집합. 다른 집합. 나머지 남아있는 집합. 이런 남아있는 원소로 만든 집합. 이런 뜻인 거죠. 자, 이걸 기호로는 어떻게 쓰느냐? A 위에다가 C자를 써요. 이렇게. 요거를 A의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자, 집합 A가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일 때 당연히 U의 원소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A 위에다가 이렇게 C자를 씁니다. 참고로 대문자 C자를 쓰는 거예요. 기호로 A의 C, 이걸 읽을 때는 A의 여집합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A의 C 이렇게 읽지 않고 A의 여집합 이렇게 나타낸다.
알아두시면 되겠죠. 조건제시법으로 이렇습니다. A의 여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일단은 X바는 보통 쓰겠죠. 그 다음에 X가 당연히 U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X가 A에는 원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A에는 원소가 아닌 것들,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A의 원소가 아닌 것들을 모아놓은 집합. 그걸 A의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컴마는 그리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차집합은 소규모의 여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백이랑 비슷한 기호를 씁니다. 이렇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A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고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있는 거를 빼고 쓰는 거고 A 차집합 B는 A 중에서 B에 있는 걸 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자, 봅시다. A라는 집합이 이건 뭐 전체 집합은 필요 없죠. 1, 2, 3, 4, 5, 5 B라는 집합이 뭐 4, 5, 6, 7이다 라고 했을 때 A 차집합 B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A 중에서 1, 2, 3, 4, 5 중에서 그 중에서 일단 B에 있는 원소들을 빼내는 거야. 빼낸다는 얘기는 지워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4가 여기 있죠. 지우고요. 5도 여기 있죠. 지우고요. 6은 여기 없죠. 없으니까 보태주나요? 그건 아니에요. 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없으면 말아요. 7은 없어요. 말아요. 이렇게 A라는 집합 중에서 B에도 들어있는 것들을 이렇게 제거를 한다고. 그럼 남는 게 있어요. 그 집합을 뭐라고 하느냐면 A 차집합 B, A에 대한 B의 차집합, 우리는 줄여서 A 차집합 B라고 얘기를 합니다. B 차집합 A는 반대예요. 일단은 B라는 집합을 먼저 써야 돼요. 4, 5, 6, 7 이렇게 닫아놓고요. 필요 없는 건 이제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차집합은 뽑아낸다,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1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보태주나요? 그렇지는 않죠. 2 있어요? 없어요. 3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3 있어요? 있네요. 지워야 되겠죠. 5 있어? 있네요. 지워야 되겠죠. 더 이상은 지울 게 없네요. 그러면 남아있는 거 6, 7 요게 바로 B 차집합 A입니다.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르죠. 처음 바탕 자체가 다르죠. A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얘는 B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다릅니다. 이런 걸 차집합이라고 해요. 벤다이어그램으로는 자꾸 벤다이어그램이라고 하네요. 조건제시법으로는 X바 X는 일단은 A에는 원소가 돼야 돼요. 컴마. 그리고 B에는 원소가 안 돼야 돼요. 아이고, B라고 썼네요. B에는 원소가 아니라야 돼요. A에 있는 원소 중에서 B에는 원소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모아놓은 거를 차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뭐 참고사항에는 뭐 전체 집합 U, 그 다음에 A의 여집합 이 C, 요게 뭐 어디에서 온 거다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전체 집합이라는 게 있고요. 여집합, 차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집합이나 차집합은 비슷하게 빼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제거를 하는 형태입니다. 예, 참고 삼아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여기까지.